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둘째 편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과 어떻게 다른지 아셨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천식,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그리고 요즘은 자폐증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고가 되는데요. 특히 생후 3개월까지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을 덜 생기게 해주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콜라이라는 균이 군집한 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습진이 많이 생겼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퓨실레 같은 균이 군집된 경우에서는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생후 1개월에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군집된 경우에서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6, 7세가 되었을 때 천식에 더 많이 걸리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 질환이라고 알고 계세요? 만성적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의 변과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비교했을 때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가 분명 다르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어요. 신생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숙 패턴이 청소년이 됐을 때 과체중이나 비만에 대한 그러한 위험도를 높일 수 있고요. 신생아에서 낮은 비피도박테리움과 높은 스타필로코커스의 패턴이 7세가 되었을 때 과체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아직 정확한 역학은 모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자폐증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어요. 자폐증이 있는 친구들의 변을 분석했을 때 세균총의 구성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고 또 늦게 발생하는 자폐증을 앓는 친구들의 변을 분석했을 때는 클로스트리디움의 종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서구화된 식단에 대한 고찰입니다. 서구화된 고지방, 고단백질의 음식에 섭취를 하는 어린이들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과 고섬유식을 하는 어린이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서구화된 식단의 어린이들에서 아토피나 자가면역질환 같이 면역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식단의 구성 차이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의 유전자 발현을 다르게 나타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또 신선한 야채와 제철 과일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의 비율을 적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공식품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유화제가 장 내 상피세포 위를 덮는 정막층에 영향을 주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하여금 염증 반응들을 많게 하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섬유소를 많이 먹고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산균도 많이 드시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이름도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사람의 장 내로 직접 주는 건데요. 알레르기 질환이나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장질환,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이러한 질환들을 100% 예방하고 또는 치료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아토피 고위험 어린이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주는 심바이오틱스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불균형의 개선이 이러한 질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라 라고 말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식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고 특히 신선한 야채와 제철 과일을 잘 챙겨 드세요. 되도록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이시고요. 여러 발효식품들을 같이 섭취하시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걱정이 된다. 나의 아이는 식습관이 너무 고기만 먹고 라면, 피자 좋아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의 개념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조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오래 먹여야 한다는 거죠. 선택은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